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랜만에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세 유예라는 키워드가 하루 지연된 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한 영향 우리는 한 번 더 받게 되면서 오늘 지수는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장중 탄력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기분 좋게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 무엇이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반등, 엔비디아도 3%대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반도체 종목들의 모멘텀을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을 향해서 저가용 칩을 양산할 것이다. 그리고 실적 자체도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치에 힘입어서 반도체 종목들 우리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HBM4를 이르면 10월 달에 양산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 오늘 투톱 모두 올랐고요. 소부장단으로도 급등세를 나타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의 시세가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될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수익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도 올랐고요. 2차 전지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돌아온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테슬라의 급등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테슬라가 유럽에서 판매량이 대폭 줄었다라는 안 좋은 기사가 보도되긴 했지만 머스크가 이제는 정치적인 행보를 줄이고 회사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게 되면서 7% 가까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국내 기업들도 미국의 LFP 배터리 공장 라인을 증설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 고스란히 받아갔는데요. 정말 힘든 업황 속에서 마치 한 줄기 빗물 같았던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오늘의 반등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수익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 종목들 요새 랠리가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주사 종목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대선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해서 꾸준히 좀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PBR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주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주사의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내용 체크해 보시죠.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펼쳐졌지만 탄력성이 약간 위축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거의 1% 가까이 좀 끌어올리는 줄 알았는데 아주 소폭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잖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코스닥이 결국에 조금 장 후반에 많이 밀린 것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가총액 비중이 큰 바이오주들이 마지막에 조금 밀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 시장이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그 유럽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다라는 거, 50% 관세 부과를 7월까지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미국 시장은 이제 이틀 전에는 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일을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테슬라를 필두로 한 빅테크 기업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들이 미국의 이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장기 국채 금리. 예를 들면 10년물 국채 금리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 상당히 조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SNS를 통해서 이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계속해서 지금 내비치는 내용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트럼프 풋 이후로 이 시장을 지금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인 행보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98까지 회복을 했는데, 이게 관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이 한 100 정도가 됐거든요. 거의 다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냐면, 그동안 이제 실물 지표는 잘 버텨줬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심리 지표 자체가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관세가 높은 고율 관세가 계속해서 조금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실물 지표까지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 걱정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실물 지표는 잘 견뎌준 상황에서 심리 지표마저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관세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빅테크주들을 필두로 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런 흐름들을 잡아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인식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시장 지수를 좀 보면 좋겠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차트를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띄워 놓았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뭐냐면, 연중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연중 최고점을 오늘 장중에 돌파를 하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것이 저항으로 밀려가지고 다시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냐면, 이제 관세 방어주들, 예를 들면 조방원이죠. 네. 조선, 방산, 원전이 조금 끌고 가는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시가총액 비중이 아직 굉장히 크진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이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투매가 나오면서 다시 밀릴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연중 최고점을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고 올라가면서, 만약에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관세 피해주들,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관세 피해주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시나리오대로 오늘 반도체랑 또 이제 관세 피해주 쪽에 좀 대표적인 2차 전지 쪽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이제 고점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넘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상승 신호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 조정을 조금 반복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2,700포인트 위로 좀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이 큰 지금 반도체 쪽, SK 하이닉스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저점 부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끌고 올라갈 여력이 충분한데, 이제 그 근거를 조금 잡아볼 수 있는 거, 이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내일 오전 6시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이 매우 또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도 맹신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내가 정답을 딱 규정을 하고 볼 것이 아니고 항상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시장의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돈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미스터 마켓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이 가장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자본들이 어떤 업종에 들어가고 어떤 종목들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 제가 제일 잘한다라는 거, 제가 이제 공략주를 이제 계속해서 소개드리고 이제 리뷰를 드릴 때마다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새로
이제 공략주 소개해드려가지고 새로운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어요. 그것도 리뷰를 좀 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만큼 제가 시장에 지금 주도주들을 굉장히 잘 잡아내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방송 말미에 새로 소개될 공략주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 중간에 설명드릴 기법도 좀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런 배움을 토대로 저랑 장중에 소통하면서 같이 한번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 대해서 단 한 가지 키워드를 덧붙여보자면 쏠림 현상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자금 내에서 이슈가 있는 쪽으로 확 쏠리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 날이면 또 다른 곳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섹터가 미리미리 좀 포착을 한다면 우리에게 확실한 수익률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 미리미리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보시죠. 첫 번째 수익 봉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투톱이 다 올랐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서프라이즈는 기대가 된다라고 전망이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봐야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올랐는데 또 내일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됩니다. 반도체 섹터는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도 이게 조금 변곡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EU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조금 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세 피해주들 쪽으로 어쨌든 시선이 넘어간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조방원 쪽에 대한 수급이 오늘 좀 많이 조정이 그쵸. 나왔거든요. 그쪽이 이제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그쪽에 내에서도 갈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수급적인 부분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전반적인 수급이 어쨌든 오늘은 이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연속성을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엔비디아 실적 내일 네. 발표 나오는 것들을 잘 봐야 된다 결국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그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EPS죠. 주당 순이익이 이제 0.88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요. 매출은 이제 433억 달러 정도라고 지금 이제 컨센서스는 잡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의 현재 그 주가가요. 밸류가 이런 컨센서스를 압도해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는 주가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잘 압도를 해왔었다라는 건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 EPS 기준으로 보면은 44%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 매출로 보게 되면 66%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도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조금 넘어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AI 서버 수요가 지금 계속 굉장히 조금 좋습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월가 내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서프라이즈 나올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조금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컨센서스는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조금 이 전 분기보다도 좀 압도적으로 좀 넘어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버리면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또 랠리가 엄청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에 들어갔던 2차 전지가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강했는데 그 수급이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더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저는 2029년 전까지는 이 성장세 안 멈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여러 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미래 시장 점유를 하기 위해서 이 생산성을 굉장히 극도로 끌어올리는 이제 가장 혁신의 중심이 있는 게 A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점유 어떤 이제 그럼 물론 아직은 AI 쪽에 대한 그 매출이나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 이럴 때는 보통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AI 고가형 반도체 칩에 대한 투자를 절대 멈출 수 없다. 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늘릴 가능성이 크고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확장을 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GPU 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SK 하이닉스를 그래서 잘 봐야 돼요. 4분기부터 그 HBM 12단을 엔비디아에 이제 양산해서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루빈 플랫폼도 이제 출시를 할 건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확정됨에 따라서 이제 대량 양산을 돌입하겠죠. 이제 HBM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청주에 있는 팹에서도 양산을 준비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양산을 돌입할 예정이고 양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한 10월 정도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7월에서 8월 정도부터 이제 발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도 좀 랠리가 좀 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연말까지 SK하이닉스가 신고점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만큼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매수 매력도는 저는 전반적으로 좋다. HBM, CX의 유리판, 액침 냉각 전부 다 옥석 가리기 잘해서 잘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반도체 종목들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 중에서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면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반드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위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은 참 기분이 좋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손잡고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또 테슬라의 급등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이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미국의 한국 K배터리들이 LFP 라인을 뭐 생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구나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GM이랑 이제 2027년 이제 완공 예정인 그 인디애나 합작 공정에서 LFP 생산 라인을 네. 좀 확장한다,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이제 테네시주의 공장의 일부를 LFP 생산 라인을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GM이 차값을 내리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에는 이제 기존 배터리 3원계, MCN 배터리 쪽이 들어갈 것이고, 저가형 전기차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갈 거다. 이런 구도로 갈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럼 전기차에 대한 그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거냐. 그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잘 구별을 해야 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6% 오른 것이 뭐 전기차 판매율이 올라서 올랐다기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정치보다는 경영에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장기간 놓고 보면 2차 전지랑 테슬라와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적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로보틱스나 AI 기업 쪽으로 이제는 테슬라는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류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 그럼 2차 전지 업종이 항상 이제 반등 나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는 바닥인가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들도 너무 많이 받는데 바닥이 아니죠. 왜냐면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2차 전지가 결국에 2차 전지 수요의 70~80%가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이 어떤 시장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비라든지 이제 수요가 굉장히 커지는 국면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경기에 대한 경기 사이클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단순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LFP 공정을 구축한다라고 해서 전기차 이제 수요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경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전기차 수요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유럽 같은 경우 작년에 전기차 판매가 2.2%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는 54% 성장했거든요, 판매율이. 근데 작년에 3.6%로 쪼그라들었고요. 중국도 26%에서 13%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금리가 비싸고 경기도 조금씩 꺾여가는 저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정치 문제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권은 조금 이런 어떤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바닥을 잡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급등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요새 테슬라와 2차 전지 종목들의 이 상관관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마냥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 보도는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51주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요. 증권가에서도 오늘 지주사 종목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두산이라던가 CJ라던가 효성 그리고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신고가 종목들이 오늘 또 속출을 했고 레포트들도 참 긍정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대선 후보들이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지 배당 확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친화적인 좀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 PBR 종목들이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좀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을 좀 만들어 준 건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네.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이 이야기를 오늘 공식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지주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도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지만 순자산 가치 대비 50에서 70% 정도 할인율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주주 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재벌 구조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사 이제 체제로 가는 거. 혹은 그리고 자회사가 IPO를 통해서 이런 복수 상장의 비율이 16.7%입니다. 이거 별로 좋게 안 보거든요. 이거 시장에서 해외에서도 펜션 펀드에서도 좋게 안 봐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사실 투자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한다라고 해서 나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가 맞죠. 저 PBR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정당마다 어떤 그 방법론 자체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모두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인 측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정책 테마라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일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결국에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또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달려간 종목들을 좀 추격하는 데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좀 봤었을 때는 이 정책이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고 정말 밸류업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서 저 PBR 기업들이 저평가 구간을 탈출하는 그런 구간들까지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지만, 지금 시세가 나오는 것을 굳이 우리가 올라타서 오래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오른 지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는 말을 타기보다는 다른 섹터 쪽으로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25% 넘어가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670선에 또 안착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연중 최고치인 269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728선에서 마감했는데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던 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삼성전자 3.71% 빨간불을 켰는데요. 오늘장 반도체와 AI주들, 그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한 시세를 받았습니다. 간밤에 들려온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과 함께 그리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장 반도체로의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AI 서버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했는데 오늘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빨간불 켰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지만 오늘장에선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삼성 SDI도 8.68% 급상승세입니다. 어제 장 이후에 들려온 소식이었는데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가동한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리면서 오늘장 2차 전지주들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따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대로템과 현대건설도 오늘장에서는 파란불을 켰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장까지만 해도 강한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갔었습니다만 오늘장에서는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렸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삼성물산과 하나오션, 셀트리온까지 오늘 외국인은 팔았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사실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를 견인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장에서 외국인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약하게 또 팔기는 했습니다만 기관에서는 또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강한 시세 보였습니다. 6.06% 상승세, 그리고 카카오와 현대차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중심으로 팔고 있는 기관의 모습이었고요. 한국항공우주와 하나비전, 하나오션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을 견인했던 거는 SM이 있었습니다. 엔터주 중심으로 외국인이 집중 매수세에 나서면서 오늘 SM 같은 경우 또 신고가를 쓰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순매수세로 들어온 SM 1.54% 그래도 파란불을 켰는데요. 오늘 이런 소식 함께 들렸죠. 텐센트의 하이브가 SM 관련된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 함께 들리면서 오늘 SM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리콘투 7.43% 빨간불을 켰는데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에서 함께 담아갔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외국인이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또 유럽 수출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에서 2차 전지주를 또 중심으로 담았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JYP 엔터도 보이고요. 그리고 순매수세 상위 리스트에 보이지 않지만 외국인은 DOU도 함께 담았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알테오젠과 휴젤, 그리고 보로노이와 올릭스, 클래시스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오늘장 이 바이오 종목들, 특히 고점 구간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휴젤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도 속에 10%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에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도 실리콘투를 담고 있습니다. 7.43%의 급등세였고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이오테크닉스와 심텍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기관은 오늘 휴재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10.36%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GNC에너지, 그리고 BHI와 D&D파마텍, 메타바이오메드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예, 시장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 수 없고요. 또 어떤 지표가 부러질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죠. BOJ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장의 수급 흐름이
또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는요, 돈이 들어가는 쪽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이 들어오는 그 초입 구간, 그 구간들을 잘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사실 이 이름만 들으면은 다들 제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기법일 겁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스마트 머니를 잡는다라는 거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죠. 자, 시장에서 스마트 머니는 어떻게 개념을 이제 규정하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 즉 정보와 재료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걸 알고 있는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 즉 뭐예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포들이 매집하는 돈을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스마트 머니를 잡아낼 수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마트 머니는 결국에는 거래가 좀 잘 터져줘야 된다라는 건데, 거래가 터졌을 때 그 터진 거래량들이 모두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구별을 해내는 저만의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제가 만든 스마트 머니 신호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진짜로 뭐 거래량에 대한 어떤 공식을 넣어가지고 만든 신호 검색기식은 아닙니다. 자, 실제로 추세를 만드는 거예요. 추세. 어떤 거냐면, 기존에 어떤 별다른 추세가 없이 옆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극심한 변곡을 만들어낼 때, 저만의 기준의 각도를 만들어낼 때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이 포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변곡을 만들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주가 하락을 하다가 한번 커다란 변곡을 만들다가도 다시 우하향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준 하나를 더 넣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왔다, 떴다라는 건 뭐예요? 변곡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기존 추세에서. 자, 그 상황에서 신호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계속 연속해서 늘어난다. 무슨 말이 돼요? 이 커다란 변곡을 만든 사람들은 돈이 많은 어떤 주체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머니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저만의 기준으로 포착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몇몇 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 신호가 포착이 돼야 됩니다. 이 신호 같은 경우는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 근데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기법을 받아간다 해서 모두가 다 수익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장중에 활용을 해볼 수 있는지 저한테, 박성지 전문가한테 직접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자, 저랑 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거래량이 들어오죠. 이 기준을 저는 5거래일 이상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놉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조정 시에 기준봉 저점, 그러니까 포착일 캔들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후에 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종가는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5거래일 이상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누군가들이 이 주가 흐름에 커다란 변곡을 만들었고 지속적인 저점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여기에서 제 경험치, 모멘텀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손익비를 가져가면서 높은 승률의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법의 장점이 뭐냐면, 저는 이 기법뿐만 아니고 제가 하는 모든 거래는요, 저는 손익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에 대한 어떤 기준도 무조건 잡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기법에 대한 손절은 저만의 어떤 또 손절 추세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추세선 이탈하면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손익비라는 거를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플러스 5%랑 플러스 10%는 잘 못 견딥니다. 왜 잘 못 견디죠? 왜냐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어떤 이런 경험들, 이런 경험적인 내용들, 경험적인 사고 때문에 플러스 5%가 났을 때 그 플러스 5%에서 다시 이제 분봉상 하락이 나오려는 모습들을 보이면 이 수익을 확정짓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수익 확정 심리죠.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는 굉장히 잘 물려가십니다. 잘 가지고 가요. 확정은 안 짓고.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손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손실 회피 심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자, 보세요. 자, 목표 수익은 낮은데 손실은 오래 방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익비가 굉장히 나쁘죠. 근데 이런 습관으로 자꾸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30% 40% 먹어본 경험이 있겠지만 이분들도 경험을 하다 보면은 목표 가격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손실로 전환됐었던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그럼 목표가가 나중에는 10%, 5%, 나중에 3%, 2%까지 떨어집니다. 손실은 계속 길게 방치하는데 목표 수익도 계속 떨어지니까 장기간 이런 방식의 습관으로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 곡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야 돼요. 물려가는 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거. 왜 그거를 계속 방치를 하냐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의 회복이 나오지 않는 명확한 이유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방치하는 거는 손실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특정한 근거에 기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습관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정도는 견디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 20%, 30% 올라가는 거는 견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 20, 30%, 50% 올라가는 거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도주라는 거예요. 제가 공략적으로 소개해드렸었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 아직 다 안 도달했는데 지금 현재 160% 시세에 나왔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해요? 지금도 계속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장에는 가는 놈은 계속 갑니다. 빠지는 것도 계속 빠지는 종목들이 있지만 가는 놈도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하나 잡고 나서 계속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추격 매수를 하거나 분할해서 덜어내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데 수익은 길게 가져간다? 그럼 계좌 수익률 곡선은 반대입니다. 복리효과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요 습관이 갖춰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한테 여러 기법들을 배우시고 직접 방에 오셔서 저 장중에 이런 기법들이라든지 손익비 좋은 거래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대응을 받으시고 저 박성재 전문가랑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되다 보니까 예시 종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SAMG 엔터테인먼트, 쌈지 엔터테인먼트 이거 제가 공략주로 언제 드렸었던 거예요? 2월 12일 이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에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시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200% 올라갔습니다. 20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올라갈 때마다 제가 계속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면 실적이 발표가 나왔는데 2월 10일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고요.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어요.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고 IP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티니핑이라는 IP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티니핑이 중국에 인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1분기부터도 그럼 더 이제 흑자를 유지를 할 테고 그럼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겠네. 보통 어떤 해당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르는 해는요. 적자가 연간 단위 적자가 지속되다가 이게 흑자로 돌아설 때 가장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2월 12일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 SM 엔터테인먼트랑 동사랑 콘텐츠 사업 MOU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딱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스마트머니 기법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그죠?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할 때 뉴스 내용들을 기반으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 드렸죠. 실적 어디서 집계해요? 회사에서 집계를 하죠. 그럼 실적 잘 나올 거다라는 거,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 회사 내부에서 몰랐을까요? 아니죠. 다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요. 양사 간의 합의 과정이 미리 있었겠죠. 그럼 뭐예요? 스마트 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 있는 재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자, 한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2월 12일에 실제로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때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이만큼 늘어났다. 보통 이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진입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게 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공략적으로 소개를 드렸던 겁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 방향성이 이렇게 됐거든요. 자, 요때 실적 발표고요. 그리고 요 날이 이제 MOU 체결, SM 엔터테인먼트와 MOU 체결입니다.
그리고 뉴스 뜨고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 깨지 않고 어떻게 돼요? 쭉쭉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죠. 스마트 머니 신호는 1월에 포착을 하고요. 거래량이 그 이후에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뉴스 나오고 나서부터 올라갈 때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도 되고 이렇게 추세로 가는 경우들은 계속 잡아도 됩니다. 왜? 연간 단위 흑자 전환하면은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때마다 제가 방송에서 리뷰 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못 사신 분들은 사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지금은 사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사지 말라고 하는데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손익비 제가 이야기 많이 드리잖아요. 뉴스가 악재가 떠가지고 손절 추세선을 이때 이탈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5%밖에 안 돼요. 근데 올라가면 200% 올라가잖아요. 손익비가 좋은 거래란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면 실제로 5거래일 거래량 늘어났습니다. 신호 들어오고. 이럴 때 잡으면은 더 큰 수익도 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래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랑 장중에 소통하면서 이런 기법이나 트렌드 전환점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 제가 다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저랑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나도 한번 챙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신다면 선착순으로 스마트 머니 기법뿐만이 아니라 기법 자료집, 영상 강의까지 풀세트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기억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자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삼지엔터가 238% 넘는 수익률, 로보티즈와 하나오션, BHI, 유라클까지 모두 다 세 자릿수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리뷰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비교적 좀 추천을 받았던 종목이죠. 비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1차 목표가 좀 넘겼는데 10,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 15%대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차 목표가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또 2차 목표가는 어떻게 제시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제가 바닥에서 들어오는 똑똑한 돈 정말 잘 잡아낸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가 저는 그 또 증거가 된다.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를 포착을 하면 특히나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올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비올의 종목 그때 이야기 드렸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익 모델이다. 제가 좋아하는 오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종목이 2개나 제가 또 리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중에 또 비올이 뭐냐면 소모품에 대한 어떤 수출 증가.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동사가 이제 의료기기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소모품도 계속 동사에게 주문을 해야 돼요. 소모품 판매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는 영업이익률, 즉 마진이 많이 남는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이제 상승이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영업이익률 비중이 거의 뭐 60%에 육박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K뷰티 쪽은 계속해서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유럽 쪽에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적인 측면과 업사이드적인 측면이 다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똑똑한 자본들이 들어온다? 네. 그러면은 한참 간다. 아직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보면 저점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왔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평상 거래량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5월 7일 5월에 좀 거래량이 조금 더 높게 늘어났기 때문에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시세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시작이죠. 이제 출발이고 아직도 매집 단계다라고 해서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비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저점 매수를 한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만큼 이 종목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리뷰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 디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1차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5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오늘 음봉 전환이 된 게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차트 보여드릴
있을 텐데 스마트 머니 기법이 단기간에 2번이나 뜬 종목이잖아요. 그만큼 탄력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진입 장벽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한 명당 구독하는데 4,500원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4,500원을 들면은 아티스트들과의 1대1 채팅이 가능하다는 거, 소통이 가능하다. 되게 꿈에 그리는 모델이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디어유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SM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플랫폼이 나왔을 때 이런 대형 아티스트들을 제휴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디어유가 거의 반독점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구독료가 4,500원입니다. 근데 소통하는 데 들어가는 그 구독료죠. 근데 저 박성재 전문가는 구독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예, 저랑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 차트 보겠습니다. 네. 차트. 자, 보면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마트 머니 신호가 2번 포착이 됐어요. 두 번째 포착이 4월 17일이고 그때 이후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세를 잡아가기 때문에 공각주를 소개를 드렸고 오늘 좀 윗꼬리가 달고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장 후반부에 뭐 코스닥 이렇게 좀 빠지면서 좀 많이 밀린 경향이 있지만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 6월에 중국 쪽의 디어유 플랫폼이 또 이제 출시가 돼요. 중국 쪽에 대해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우리가 또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K-팝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사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오에 대해서 2차 목표까지 제시해 주시죠. 예, 제가 비올 같은 경우, 비올부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 12,000원 제시드리고요. 디어유는 65,000원까지 올려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과 65,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유 지금 살펴본 종목은 65,000원까지 지금 목표가가 제시가 됐고요. 지금 비올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2차 목표가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리뷰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의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유달리 좋아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펩트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지금 살펴보신다면 3차 달성 수익률이 지금까지 123%고요. 아직 4차 목표가 25만 원까지는 돌파가 안 됐지만 비만 치료제는 정말 아직도 꺾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만 치료제는 수요가 확인이 됐고 연평균 40%씩 2030년까지 네. 성장할 겁니다. 280조 규모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20조대 규모입니다. 아직 멀었고요. 특히 그중에 가장 잘 봐야 되는 것이 병구용 비만 치료제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실제로 목표가 달성할 때마다 10% 20%만 덜어내라 이야기를 드렸고 4차 목표가를 제가 계속 올렸어요. 도달되기 전에. 그래서 실제로 방송 보고만 따라와도 이 정도 수익 달성할 수 있다 보여드린 건데 중요한 건 제가 가는 놈이 계속 간다 말씀드리죠. 아직도 매수 가능하다. 100% 올랐지만 아직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차트 보면은 자, 스마트 머니 기법 잘 배워가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 옆자리였는데 뜨고 나서 변곡을 만들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100% 넘게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스마트 머니 기법 이 신호는 우리가 뭐 요리사로 치면 좋은 요리 도구, 좋은 요리 펜, 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 수익률도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요 기법집을 다 제가 무료로 제공드리잖아요. 들어오셔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기법을 장중에 어떻게 이용을 해볼 수 있는지 어떤 종목에 대입하면 좋은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랑 그냥 소통할 수 있거든요. 편하게 소통하시면서 잘 배워가시고 본인의 것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수익률도 본인의 수익률로 치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펩트론까지 살펴봤습니다. 4차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저희 수익률 보면서 많은 분들 부러우심이 좀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QR코드 통해서 이 채팅창에 들어오신다면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A스토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A스토리 하면은 저희가 또 이 미디어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뭔가 중국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추천해 주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우선 올해의 어떤 그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앞에서 쌈지 엔터테인먼트 제가 이제 그 어떤 대표적인 어떤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도 보셨겠지만 흑자 전환 기업들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차트
차트가 아니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우선 동사가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콘텐츠 쪽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 수출이든 내수든 조금 줄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최근에 3년 동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뒤집어질 거다라고 네. 다시 턴어라운드가 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들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왜냐면 올해 적자였었던 이유가 뭐냐면 신작이 없었습니다. 2024년에는 신작이 전무했었고요. 올해 내년 신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올해입니다. 이게 24년도 기사를 제가 발췌해 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신작들도 많고요. 또 특히 이제 2025년에서 2026년은 우영우 그리고 유괴의 날 이런 리메이크 판권 수익이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DB금융투자에서 또 이제 코멘트를 달아줬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의됩니다. 올해는 신작도 많아요. 올해랑 내년까지. 2025년에서 26년까지는 리메이크 판권 수익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조금 신작 리스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게 보이시는 작품명들이 한 지금 9개가 됩니다. 이 9개가 모두 2025년에서 2026년에 방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쌈지 엔터테인먼트랑 조금 개가 다르지만 좀 비슷한 건 뭐냐면 쌈지 엔터테인먼트의 그 티니핑 같은 경우도 중국의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결국에 지금 이제 중국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량이 연간 단위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문화 콘텐츠적으로 지금 개방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국면, 다시 조금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업사이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보시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4월 11일에 포착이 됐고요. 포착일 이후에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시가총액도 작아서 올라간다면 저는 세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자, 대응 말씀드리자면, 전략 말씀드리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 1차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300원이고요. 더 자세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랑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스마트 머니 기법, 그냥 다 보내드린다고요. 그냥 다 보내드리니까, 보내드리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목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놓치시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 듭니다. 꼭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스토리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9,300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나도 한번 선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A스토리 추천이 됐습니다. 이 종목도 관심권역에 꼭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박성재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